병하고 신하고, 병하고 신하고. 자, 병하고 신하고 만나면 짠 금이 돼야 되는데, 뭐라 된다 나와요, 책에는? 왜요? 몰라. 이러면서.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여름에 장렬하는 태양의 기운이 밖으로 뭐냐면, 뻗쳐나오기 시작하는 태양지기죠, 그죠? 태양지기가 무엇을 만나면 만추에 내리는 추상을 만나니, 이렇게 그 가을의 성질을 제대로 얻은 강렬한 것도 장렬하는 태양의 기운을 만나면 그 물성이 어떻게 해요? 수의 성질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뭐 꼭 사물 하나의 비유를 한 거죠. 이게 비유를 한 것이지만 자연 현상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것으로 친다면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자, 정임은 뭐가 된다고요? 목이 되는데 왜요? 정이 즉 병이 무엇이라면 빛과 같다면 정은 뭐 열과 같은 열, 그죠? 열. 그렇게 초여름 다음에 서서히 좀 여름이 무르익어가지고, 그죠?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 뭐예요? 더운 기운이 현실적으로 무엇과, 원래 이제 자연의 현상 속에 그대로 땅에 펼쳐져 있는 불들은 다 정으로 보면 되거든요. 이게 정은 음이니까 약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은 뭐 강한 화고, 요놈은 약한 화다 이렇게 배우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 치열한 어떤 그 불의 기운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정이라는 거예요. 왜? 갑을병정무가 뭐예요? 양운동의 몇 단계? 오히려 단계가 더 나아간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더운 기운으로 작용하고 있는 열과 같은 것이 정인데, 열하고 이 임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정수와 같은 것이다. 정수. 저걸 무슨 큰 바다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숫자가 뭐예요? 고정적으로. 수는 몇이에요? 그러니까. 임은 숫자가 몇이에요? 예? 참말로 대답하는 것도 고역스럽죠. 근데 이래야 공부가 되니까 그 숫자는 1이잖아요. 1. 그죠? 양에 속하는 놈이니까 그 숫자는 1이다. 그러니까 1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만물이 밖으로 자기 기상을 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나로 모아놨다는 거죠. 하나로. 식물로 치면 씨앗 상태와 같은 것이다. 즉 정보를 하나에 담아놓은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이 뭐냐면 이게 이 여인의 뭐냐면 우리가 여인한테는 뭐예요? 자궁의 뭐가 있어요? 체열이 있죠, 그죠? 자궁의 체열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임수의 성질을 못 버티고, 임수는 뭐냐면 지가 애워싸가지고 하나로 계란처럼 딱 들어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계란처럼 하나에 딱 갇혀 있는 거. 그죠? 하나에 갇혀 있는 요 모양이 뭐냐면 정의 더운 기운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렇게 그 암탉이 계란을 계속 따뜻하게 데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나오죠. 그죠? 병아리가 나와서 하나의 임의 성질, 즉 수의 성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목운동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벽시 지금 가보면 이제 벽시 있죠, 그죠? 벽시를 이렇게 까보면 벽시를 이렇게 손으로 까보면 그 안에 쌀알만 있어요. 그걸 에워싸고 있는 조금 끈적끈적한 액이 있어요. 끈적끈적한 그 액이 있죠, 그죠? 그 끈적끈적한 그 액이 무엇의 조화를 만나면 정의 어떤 조화를 만나면 씨앗으로 있지 못하고
아니면 싹을 틔워버리는 거죠. 틔워버리는. 발화해버리는 그런 작용이 바로 이 정인목의 작용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비유를 하자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임이 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월이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놓여 있다. 뭐 여기에다 하나 더 봅시다. 정이 붙으면 정미고 해야 되나? 요건 공부를 위해서니까 일단 이렇게 봅시다. 자, 요 경우에 정임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놈이 잘 목을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요? 왜요? 그러니까 동지의 동지의 그 수의 성질이 뭐예요? 모든 것을 만물을 웅크러들고 움직이지 않게 하죠, 그죠? 자,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정의 임의 어떤 운동을 제대로 불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행적 오류를 하면 이게 이제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텍스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론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뭐냐면 합을 해서 화하는 놈을 도우면 합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기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건데 실제로는 뭐예요? 자연의 운동 속에서는 정임합이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자연의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문자를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그걸 정리해 두었다 하는 거를. 그 다음에 기왕 정리를 한 거니까 자, 무하고 개하고 봅시다. 무게. 자, 무게는 무엇이 되고 그죠? 화가 된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이때 이 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성질이 뭐예요? 양의 마지막 단계죠. 그죠? 양의 마지막 단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이 뭐예요? 기경신인계에서 음의 마지막 단계 운동에서 이렇게 얼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되어서 얼음이 물에 떠요, 가라앉아요? 네? 뜨는데 그럼 그렇게 누가 더 음적이에요? 물이 음적이에요? 얼음이 더 음적이에요? 얼음이 더 음적인데 물에 떠요, 안 떠요? 그러니까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성질이 많아야 되는데 물이 더 음적이라고요? 근데 헷갈리죠? 그러니까 물을 세수대야에다가 물 떠놓고 얼음을 놓으면 무조건 떠요. 우리 얼음이 뜨지. 뜨지 당연히. 광물에도 물이 얼음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케이트 타고 다니잖아요, 그 길을. 그게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비중 차이죠, 비중 차이. 우리 물의 어떤 밀도를 우리 비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죠? 부피분의 질량. 그러니까 얼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물 분자보다 분자와 분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해요? 더 빽빽해져요? 아니면 좀 벌어져요? 겨울에 동파가 왜 돼요? 얼면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팽창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팽창을 하면서 결국은 뭐가 찢어진다? 이게 요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은 금의 성질이잖아요. 그죠?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다. 이게 차가운 기운을 더 얻으면 어떻게 해요? 찢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경금이 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12운성으로. 12운성 공부 안 하셨다면서요? 예. 보여요? 이게? 아, 이게 금생수에서 서로 물이 저 좋은 게 아니구나. 보여요? 경이 자를 만나 사한다는 뜻은 바로 이런 어떤 차가운 기운을 거듭 얻으면 뭐예요? 요 안에 있는 수가 어때요? 금의 성질을 더 유지 못하게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걔는 뭐냐면, 초겨울에 기운 다음에 늦은 겨울에 어떻게 해요? 만물이 얼어서 뭐냐면은 팽창을 해버리는 거예요. 밖으로는 음의 성질은 남아있지만,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지만, 왜요? 안에서는 뭐예요? 음극적 뭐하고? 음이 극하면 양생하고. 양이 뭐예요?
불덩어리가 아니라 더 이상 오므러들지 않고 벌어지는 거다, 벌어지는 거. 그렇게 뭐냐면은, 이 차가운 기운에 연결되어 있다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어떤 기운을 이 무가 뭐냐면, 자, 얼음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더운 여름에 두면, 자, 물 된다, 김 된다. 얼음에서 김 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김이 이렇게 살살 걸어가요? 붕붕 날아가요? 그 나르는 모양은 뭘 성질 닮았어요? 불처럼 날아가잖아요. 그 드라이아이스 보셨잖아요. 드라이아이스. 이놈이 물 될 시간이 없는 거죠. 물 될 시간이 없이 바로 무엇의 기운을 만나니까 양의 5단계. 양이 무르익은 단계를 보니까 지가 가만히 에워싸 있지 못하고 확 밖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그 운동성이 무슨 운동성? 화의 운동성을 갖는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제 불이라면 그냥 불이다 이런 실제로는 이제 뭐 자연에 비한다면 만물이 뭐냐면은 우리 석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석유라고 하는 것이 다 썩고 삭아서 그죠? 만들어진 거죠, 그죠? 거기에 뭐가 이게 뭐냐 불씨단 말이에요. 이게 병정 양의 기운이 더운 기운이 최대한 펼쳐져서 지상에 불씨처럼 남아 있는 게 이 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에다 뭘 부으면 불씨를 두면 그게 바로 화하잖아요. 불이 붙잖아요. 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건조한 상태로 있는 비스켓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비스켓하고 바짝 마른 비스켓 생각해보세요. 바짝 마른 웨하스 아시죠? 웨하스를 물이 담겨 있는 곳에다 두면 이 물이 가만히 있는다 위로 타고 올라가요. 타고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성질을 부리는 것이 이 무게가 화를 성질을 만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해되셔요? 이건 하나의 그 예로서 비유한 것이고, 옛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그 자연의 관찰을 통하여, 이것을, 물론 그 이론적으로 양운동의 1단계, 음운동의 1단계 이렇게 짝을 지어 놓은 것이지만, 자연의 그 천상무르에 드러나는 것은 그러한 운동성을 갖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이제 곡해나 오해가 여러분들 좀 풀려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자, 천간에 대한 어떤 이해는 그 정도로 일단 두고, 이해는 그 정도 두고. 자, 지지 한번 봅시다, 지지. 그러니까 이제 사주팔자를 반영을 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행학적인 오류를 많이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사주명리학은 오행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그 다니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운동성은 5단계로 쪼개 볼 수 있다. 이 오행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인데, 사주명리학은 오행이 필요 없다니까요. 오행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뭘 줬기 때문에 오행보다 더 친절하게 뭘 줬어요? 10행을 줬잖아요. 10행보다 더 친절하게 12행을 주고, 10행, 12행보다 더 조합해서 무슨 간지를 줘요? 이게 60행이 되면 60행. 자연은 60단계의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해 나간다. 이렇게 60행을 이미 줘놨는데 5행으로 뭉퉁거리면 갑을 인묘를 이걸 다 같이 목으로 처리해가지고
그걸 갖다 똑같이 해석을 하려면 이게 이제 소위 바보 사조학으로 가는 거죠. 바보 사조학으로. 갑을 입으면 각각 그 의미와 작용과 역할이 다 같다 다르다. 왜요? 글자가 틀립니다. 그렇죠. 글자가 다르니까. 옛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옛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글자의 작용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글자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지에 대한 여러분이 이제 그 이해를 여러 가지 어떤 요소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요것만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자는 축을 낳고, 그죠? 자는 이렇게 이 생하는 개념은 그 앞에 것이 발판이 되어서 다음 것이 오도록 하고, 말돼요? 그러니까 자생축하고, 이게 다섯 개가 있으면 목생, 화하고, 화생, 토하고, 그죠? 토생, 금하고, 금생, 수하고, 그죠? 이거는 뭐예요? 12단계로 쪼개놨죠. 12행, 그죠? 12행, 12지지. 이거는 뭐냐면 자생축하고, 축생인하고, 인생묘하고, 묘생진, 이건 이제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다른 공부 많이 한 분들은 말도 아니다 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행론적으로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습성이 된 사람들은 자가 무슨 축을 생하느냐. 이 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음 운동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운동을. 그러니까 겨울은 무엇을 낳고, 가을을 낳고, 봄을 낳고, 봄을 낳는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행도 되고 생도 되는 이런 운동 단계를 거쳐가는데, 요놈들이 가진 여러 가지 그 성질을 우리가 음량적으로 한번 도표화해 보자는 거죠. 자, 자연의 기운에서 우리가 그 별과 별이 각도에 의해서 양운동이 시작되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어디서부터 일양시생하고, 자부터 일양시생하죠. 그죠? 즉, 동지를 마치고 무엇으로 들어간다? 해가 기른하기 시작하여 하늘에서는 벌써 무엇이 양이 기른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성질을 보니까 어디까지? 자축인묘진사까지는 무엇의 운동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는 양의 운동이 점점 유해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오에서는 뭐예요? 자, 정오 이후에는 해가 져서 음운동이 이루어지죠. 그죠? 하늘에서 음의 양이 점점 질어난다. 그죠? 그래서 음양의 양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죠. 음양의 방향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현된 계절의 음양. 계절의 음양으로 친다면은, 자, 여기 쪼개두었죠. 그죠? 자, 여기 요놈들은 뭐에 속하고? 지상에서 실제적인 양의 운동, 즉, 인이라고 하는 것이 몇 양이에요? 자가 1양이고, 3양, 밖은 3음, 그죠? 양이 3의 위치에 대해서 반드시 밖으로 양의 성질과 개성을 드러낸다, 이거죠. 여기서부터는 지상에서 확실하게 양운동이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인묘진 사오매가 무엇에 속하고, 지상에 드러난 양에 속하고, 신유술 해자축은 무엇에 속하고, 음에 속하죠, 그죠? 자, 이것들이 갖는 것들 중에 오행적으로 우리가 금수를 무엇이라 하고, 음이라 하고, 목화를 양이라고 했을 때, 이 토는 모르겠죠, 그죠? 자체 우리가 오행적인, 그렇다면 자는 어디에 속하고, 양에 속하고, 음에 속하고, 축은 모르겠고, 그죠? 여러분 토라고 배우셨으니까. 이거는 비워놓겠죠? 비워놓읍시다. 이것도 더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 다음에, 인과묘는 무엇에 속하고, 양에 속하고, 그 다음에, 진과 사는, 요 진은 두고, 토로서, 그 다음에, 사나오는
양에 속하고, 그죠? 목 자체가 가진 오행으로 볼 때, 목과 화는 양이라 하고, 예, 금과 수를 음이라 했을 때. 그 다음에 진술 충민을 일단 유보로 해두고, 요 놈이 예, 그 다음에 술은 유보로 해두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놈들이 이 삼합에 의해서, 삼합에 의해 조성하는 오행이 있죠. 수시로 열고 닫고 하는 삼합 오행이 있죠. 그죠? 삼합의 오행은 뭐예요? 자, 신자지는 무에서 속하고, 수에 속하고, 음에 속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유축은 금에 속하고, 음이고, 인호술 해묘미는 양에 속하고, 진사는 음에 속하고, 그 다음 오미는 양에 속하고, 신유는 술에는 양에 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우리 차서에 의해서, 그 글자의 차서에 의해서, 자는 뭐예요? 자는 양, 축은 이렇게 배우죠? 기억납니까? 예, 양음 이렇게 가죠. 그래가죠? 자, 그 다음 차서의 음양 다음에 우리 육친 적용해서 음양을 또 따질 때 어떻게 따져요? 육친. 이게 자하고 해하고 양음을 바꿔 써요? 똑같이 써요? 예, 바꿔 쓰죠. 그죠? 해수를 도리어 양이라 하고, 그죠? 자수를 도리어 음이라 하고, 축음은 바꿀 것 없이 그대로 음에 속하고, 자, 그 다음에, 이는 무엇에 속하고? 양에 속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음에 속하고, 양에 속하고, 양에 속하고, 음에 속하고, 그 다음에 미는 음에 속하고, 그 다음에 양,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속성을 취해온 몇 가지를 더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추출해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세히 보니까 음의 편중성이나 양의 편중성이 이렇게 뚜렷하게 발생한 놈 있죠. 이렇게 세어도 계속 양만 나오는 놈 있죠. 그죠? 또 이렇게 세어도 음만 나오는 놈 있죠. 그죠? 자, 요때 뭐 간단하게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제 우리 고전명리식으로 생각해서 금운을 만나, 책에 그렇게 나오죠. 금운을 만나 어쩌고 저쩌고 대발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자, 그때 신는 대운을 지나는 사람이 변화량이 많을 것이다. 아니면은 유대운을 지나는 사람이 변화량이 많을 것이다. 누가 변화량이 많겠어요? 저걸 잘 쓴다면. 신은 뭐가 들어와 있어요? 섞여 있는 게. 양의 요소가 섞여 있죠. 그죠? 예. 요놈은 뭐예요? 음의 요소가 쫙 다 들어감으로써 만약 음이 필요한 놈이 있다면 어느 걸 더 잘 쓰겠냐 이 말이에요. 음이 필요한 사람은 이걸 더 잘 쓰겠죠. 그죠? 또 삶의 변화량도 이것이 만약에 무슨 재물이다. 그러면 이때 재물의 변화량이 많다. 아니면 이 신일 때 변화량이 많다. 이럴 때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죠? 이걸 제대로 못 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때 얼방 죽는다. 유에 얼방 죽는다. 그러니까. 자, 이걸 왜 해드리냐면, 우리가 소위 그 고전명리식으로 뭐 공부를 해오셨으니까 희귀구안을 따져서, 자, 희귀구안을 따졌다. 따졌는데, 그 문에 나쁜 눈을 해서 내가 관제를 당해서 교도소를 간다. 자, 그러면, 자, 신운에 들어갔을 때 사식을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유운을 사식을 얻어먹겠어요? 나쁜 것 중에, 이게, 금의 기운이, 이 사람들 대흉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흉인데, 요때 사식을 얻어먹을 것 같아요. 유운에 사식을 얻어먹을 것 같아요. 신운이죠, 그죠? 왜? 기본적으로 음의 요소가 많긴 하지만 양의 요소가 따라와 있으니, 얼방 죽는 중에 그래도 나를 뭐예요? 사식을 넣어줄 사람이라도 있다, 이 말이죠.
이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얼방 죽는 거죠. 예? 한마디로. 그래서 뭐 이게 왜 필요하냐? 지금 제가 뭐 쓸데없이 저렇게 많이 막 장황하게 하느냐? 여러분이 운명 감정을 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 금운에 다가와가지고, 자, 지금 사업이 그 위태로운 지경이 와 있다. 자, 이때 부도가 날 것이냐 말 것이냐 답을 달라. 자, 이랬을 때, 요 글자를 잘못 쓴 사람은 어떻게, 유운을 만난 사람은 이 글자를 힘들게 흉하게 쓴다면, 이 사람은 뭐로 봐요? 망으로 봐야 돼요? 죽다가 살아난다고 봐야 돼요? 망이죠. 요건 뭐예요? 그 죽다가 살아난다. 이게 이제 천재명리학으로 가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명리상으로 이 사람이 이 시기에 당할 수 있는 모양이 절대적인 어떤 양으로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음으로 모여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글자 하나가 유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가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작용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대운을 지나갈 때 어떤 판에서 큰 판이 벌어지고 좋아지거나 망조나거나가 어느 운에서 제일 크겠다. 인 아니면 네, 보이세요? 네. 이렇게 뭐냐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자라고 하는 것이 작용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음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양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로 우리 음을 잘 쓴다고 했을 때 뭐예요? 좋은 게 4개라면 굳은 일도 2개가 따라오니 호사에 그 담화가 끼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 있는 걸 전부 다 베팅해가지고 뭔가 업을 벌리려고 했을 때 반드시 어려움이 닥친다 안 닥친다. 이 운을 잘을 오행적으로 수로서 뭐 잘 쓰고 관으로서 재로 쓰든 잘 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결국 호사에 반드시 마가 끼게 돼 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판하고 요 판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행적으로 보면 이 축에 오행적으로 그 토라고 해도 무슨 성질이 더 양적이 강해, 음적이 강해요. 음의 성질이 훨씬 강하죠, 그죠? 그래서 이 축도 뭐냐면 음양의 숫자가 편중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축운과 인운을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축을 잘 쓴 사람은 인운에 어떻게 할 것이고, 예? 아니 이 음을 잘 쓴 사람은 양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고달프고, 그죠? 이때 힘들었던 사람은 이때 인운에 좋아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배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자를 안 적고 봐도 된다니까요. 팔자 볼 것 없이 대운만 쫙 보고도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시기에 큰 변화가 발생하겠다. 이때 좋건 나쁘건 변화의 어떤 요소가 크다 작다. 이런 것을 지지만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좀 스피디하게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이 테크니컬에서 하게 돼서 제가 이제 짧아서 어쨌든 좀 많이 이렇게 뭉퉁거렸는데 개념은 다 이해를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간지를 이해하실 때, 이 간지 자체를 하나 볼 때,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게 변화량이라든지 양의 어떤 정도, 양기의 정도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해석을 붙여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리 세어봐도 자꾸 양만 튀어나오는 놈, 아무리 세어봐도 음만 튀어나오는 놈이 있구나. 그 속성을 이걸 기준으로 해도 음이고 저걸 기준으로 해도 음이고, 그죠? 그런 음연한 편차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음연한 편차가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실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틀린 감정은 아니다는 거죠. 틀린 감정이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차별화를 하려면 죽을 뻔하다 살아난다. 이건 죽는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 그냥 몽냐몽냐 해가지고 그냥 뭐 소위 누구 모욕술을 하는 말 설레발이만 이렇게 쑥 풀어가지고 막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몽냐몽냐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난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겠다 하세요 그냥. 이건 모르겠다. 명리로서 다 접근할 수 없다. 그럴 자유도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대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는 거, 알 수 있는 건 영역하고
알기 어려운 영역을 어느 정도 틀 지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사니까 다 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최면수를 스스로 걸어놓은 거예요. 명리의 한계점이 어디냐, 다가갈 수 있는 것의 한계점이 어디냐. 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틀 지울 수 있으면은 이제 나름대로 그 어떤 대가의 안목이 생겨난다는 거죠. 예. 자, 이제 아무튼 우리 간지에 대한 어떤 이해를 새롭게, 근데 이걸 자를 보면은 또 자를 이걸 무조건 뭐 지장간에 임이 있고 개가 있고 오행적으로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12운성 공부를 그 강의 중에는 안 들으셨다면서요. 12운성을. 그러니까 12운성이 이게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쥐도 아니고 수도 아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어떤 성질을 얻어 있다? 자상을 취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상은 뭐예요? 확 벌어져 있다, 수그려 있다. 갇혀 있다, 열려 있다. 그러니까 만물이 뭐냐면 안에 갇혀서 씨앗 속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나 그 안에는 뭐예요? 맥동하는 양기가 있다, 없다? 맥동하는 양기 일점이 일어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어떤 기상을 드러내는 동물이고, 쥐가 뭐예요? 야중에, 음중에 뭐냐면 양으로 쪼로록 돌아다니는 밤중에, 그죠? 그 양기 일점. 자, 이런 것이 드러났지만 이게 오행적으로 무조건 수만을 취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엄마 뱃속을 뭐라 그래요? 자궁은 임계만 들었어요? 자궁은 생, 만물하고. 맞아요, 틀려요? 자궁 속에서 털도 나오고, 뼈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단지 자상을 취해놨다는 거죠. 포대기에 에워싸여져 있는. 그게 뭐냐면 옛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 자라고 하는 자의 기운이라는 기운, 천상. 그 천상이 저렇게 에워싸여 놓은 것이, 저 때도 뭐냐면 자월이 되면 그러면 전부 다 씨앗이 돌아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물들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다. 자라고 하는 자상을 취했을 때 을목은 어떻게 되고? 12운성 안 하셨다고 했죠. 을목은 병하여 있고. 자, 을목이 뭐예요, 이게? 만춘에 흐드러지게 펼쳐진 초목이다, 그죠? 초목은 어떻게 하고 있고? 싹을 틔우고 있고, 말라 있고. 예? 자월로 생각하세요, 자월에. 동짓달에. 그러니까, 다른 사물이 무엇에 의하여, 저 자상에 의해서 손상된 모양, 밖으로 드러난 모양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갑은 무엇하고 있고? 자월에. 갑은 욕 있죠, 욕? 그 다음에 병은 어떻게 하고 있고? 태양의 기운은 동짓달에 어떻게 해요? 세력이 밖으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있으나마나 힘이, 존재는 있어도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태에 있죠, 그죠? 땅바닥의 열기는 절하에 있고, 물은 물론 무기 토는 꼭 12운성을 정확하게 다 취하기 어렵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봐서 무화기는 그런 속성을 따른다고 보고, 그 다음에 경은 무엇하고 있고? 사하고 있고, 신은 장생하고 있고, 임은 무엇하고 있고? 왕하여 있고, 개는 록하여 있고. 그러니까 이 자라고 하는 자상의 기운이 한번 이렇게 자연의 운동 속에 크게 펼쳐져 있으면 나머지 사물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자기의 모양을 바꾸면서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하면 뭐 수다, 임계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해되셔요? 예. 예,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